동아시아 경제성장의 기적과 관련해서 생산성 경제학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과연 1990년대까지 고도 성장을 했던 동아시아 4개국,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 같은 나라들의 고도 성장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 폴 크루그만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은 자본과 같은 요소 투입에 의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면서 미래에는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많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폴 크루그만의 이런 얘기가 많은 공감을 받게 되면서 동아시아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 되는 때였습니다. 특히 1997년도 외환위기가 닥치게 되자 폴 크루그만의 이런 주장은 더욱더 힘이 실리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산성의 경제학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통적인 성장 회계식에 의해서 총요소 생산성을 정의를 할 경우에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와 자본 축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동아시아 4개국의 고도 성장이 자본 투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가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산성 증가에 의한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가능성이 의문시 된다는 이런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고전파 경제 성장 이론에 의하면 만약 기술 혁신이 있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생산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런 생산 증가는 저축을 증가시키게 되고 또 이런 저축 증가는 투자를 증가시켜서 결국은 자본 축적을 유발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총요소 생산성 증가가 자본 축적에 유인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총요소 생산성 증가와 자본 축적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이 생산성의 경제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자본 스톡 증가율 또는 국민소득 증가율 이 세 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과연 이 기술 변화, 다시 말하면 총요소 생산성 증가와 자본 축적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스테이터를 이용을 해서 엄밀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데이터는 패널 자료이기 때문에 벡터 오토 리그레션, 다시 말하면은 벡터 자기 회귀 모형을 이용을 해서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을 할 때에는 패널 VAR 모형을 추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스테이터 공식 명령어에서는 아직까지 패널 VAR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2번째 줄에 보이는 패널 VAR을 추정하기 위한 명령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위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그 명령어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PVAR SOC는 적정한 시차를 결정하는 거, 요거는 패널 VAR 모형을 추정을 하는 거,
추정하고자 하는 모형의 안정성, 추정하고자 하는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그랜저 코잘레티, 그 다음에 패널 자료에서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 다시 말하면 충격 반응 함수, 그 다음에 PVAR, FEVD, 요거는 예측 오차의 분해, 이런 명령어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명령어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펜 월드 테이블을 읽어 들어와서 이 자료들은, 자, 그러면은 이 펜 월드 테이블 자료를 불러와서 여러 국가들로 구성된 패널 자료로부터 총요소 생산성 증가와 자본 축적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펜 월드 테이블을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라는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보통 에러 메시지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왜 이럴까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스테이터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 또는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어디인가를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는데, 자, 스테이터를 사용을 할 때는 특히 외부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이 작업을 통해서 외부로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또는 그래프를 내보낼 때에는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자, 파일 change working directory, 나의 작업 디렉토리를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나는 이번 이 작업은 볼륨 D에서 Economics of Productivity라는 디렉토리의 3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로 디렉토리를 바꿨습니다. 이제 이 작업은 바로 Economics of Productivity 제3부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자, 여기에서는 펜 월드 테이블을 읽어 드려 왔습니다. 자, 제대로 읽혀 들어온 거 여러분들이 이 베리어블 윈도우에서 여러 변수들을 확인함으로써 제대로 읽혀 들어왔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한글로 된 폰트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굴림체로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패널 자료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에 일러줘야 되는데, 여기 데이터에 들어있는 컨트리 코드라고 하는 변수는 캐릭터 변수입니다. 그런데 패널 자료를 선언해 줄 때 필요한 변수는 캐릭터 변수가 아니고 숫자 변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encode라는 명령어를 써서 country code라는 캐릭터 변수를 country code n이라고 하는 숫자 변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료는 country code en, 이것이 I, 이어가 T인 이런 패널 자료이다 라는 것을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리 코드 나라별로 데이터를 재정리를 한 다음에 나라별로 GDP 증가율, 그 다음에 자본 스톡 증가율,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 없이 계산되었고, 우리가 데이터 윈도우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방금 계산한 이 세 변수들이 계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60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들 변수들에 대해서 균형 패널 자료를 만들어라. 이들 기간 동안에 데이터가 하나라도 미싱 밸류를 가진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아예 빼어버리라 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패널 자료에서 단순 기술 통계량을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만든 패널 자료로부터 과연 몇 개 나라에 대해서 몇 개 년도의 자료가
있는지 이것들에 대한 단순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때 쓰는 명령어는 XT-Summarize, 약자로 XT-Sum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GDP 증가율, 자본 증가율,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이 나오고 관측 지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between과 within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between이라고 하는 것은 N 56개 국가에 대해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모든 기간의 평균 표준 편차 미니멈 맥시멈 값을 보여줍니다. within이라고 하는 것은 T가 55이기 때문에 특정 연도의 모든 국가들의 표준 편차 미니멈 맥시멈 값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패널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바로 between, within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통상 벡터 오토 리그레션 VAR 모형을 분석을 할 때에는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단위근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단위근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들이 고려하고 있는 변수들의 안정성, 다시 말하면 스테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차분을 해서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모형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패널 자료에서 단근 검증은 XT 유닛 굿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다시피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 유닛 굿 테스트를 한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각 아웃풋을 보게 되면은 귀무가설 H0는 패널 자료는 단위근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대립가설은 패널 자료는 단위근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스테이셔너리하다,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밸류를 보면은 0%가 나오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패널은 안정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석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차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유닛 루트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패널 VAR을 할 때에도 우리 여기에서는 변수가 GDP, 자본 스톡,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이 3개 변수를 가지고 패널 VAR 모형을 구성을 한다면은 이때 적정한 시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한 통계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GDP 증가율을 빼어버리고 자본 축적과 총요소 생산성 증가 2개 변수를 가지고 패널 VAR을 했을 때 시차를 결정하기 위한 그 통계량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아카이커라는 이런 크라이테리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적정한 작은 숫자를 적정 시차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변수를 가지고 패널 VAR 모형을 추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시차는 3으로 하게 되고, 변수는 GDP 증가율, 투자 증가율, 그 다음에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가지고 패널 VAR 모형을 추정을 했습니다. 패널 VAR 모형을 추정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추정에 사용된 3개 변수들 간의 그랜저 코잘레티가 어떨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그랜저 테스트를 해보는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그랜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모형의 안정성이라는 것을 평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양한 통계량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변수 모형, 투자와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2개의 변수만으로 패널 VAR을 했을 경우에 VAR 모형 추정 결과를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랜저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랜저 테스트를 한번 볼까요? 그랜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귀무가설이 제외된 변수들이 그랜저 코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립가설은 제외된 변수들이 그랜저 코즈 베리어블이다. 다시 말하면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투자에 그랜저 코즈 영향을 미친다. T 통계량이 제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랜저 코즈가 아니다.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니까 대립가설을 받아들이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이번에는 투자가 총요소 생산성 증가를 그랜저 코즈 하느냐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역시 아주 작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각을 하게 되니까 투자가 총요소 생산성 증가도 그랜저 코즈 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역시 두 변수 모형에서 스테빌리티 체크하는 거, 이거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과 거의 동일한 이런 추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격 반응 함수를 구할 때는 PVAR, IRF, Impulse Response Function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변수에 대해서 충격 반응 함수를 한번 추정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에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총요소 생산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플러스의 영향을 미친다. 금기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는 다음 기에 플러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졌을 때 자본 축적,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플러스 영향을 미친다. 플러스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것을 보여주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이런 에어리어는 95% 신뢰 구간을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가 총요소 생산성에는 초기에는 플러스 영향을 미치다가 이때에는 0을 포함하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투자가 투자에는 플러스의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측 오차의 분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해보게 되면은 하나 예를 들면은 투자 증가율의 예측 결과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99%가 설명이 된다. 총요소 생산성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적다라는 겁니다. 기간이 지날수록 역시 이 투자 증가율의 예측 오차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총요소 생산성 증가가 투자의 예측에 미치는 부분이 작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여기서는 반대로 투자가 총요소 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총요소 생산성은 자신에 의해서 83% 정도가 설명이 되고 투자에 의해서는 약 16%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코잘레티 테스트에서 의미하는 바와 아주 유사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패널 자료를 이용을 해서 이 패널 VAR 모형을 통해서 총요소 생산성 증가와 자본 축적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한국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때에는 한국이라는 한 나라만을 다루기 때문에 패널 VAR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VAR 모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데이터 가운데에서 한국의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고요. 한국에 대한 55개 년도에 GDP 증가율, 투자율,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의 평균과 표준 편차와 미니멈 값, 맥시멈 값, 단순 기술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GDP 자본 축적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0에서부터 약간 벗어난 상태로
등락이 비교적 안정적인 이러한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근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단위근 검증은 통상 이 상수항이 없다, 드리프트다, 트렌드다, 이런 세 가지 옵션 하에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그래프를 보았을 때 0에서부터 약간 벗어난 플러스 값을 가진 특정한 값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변동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 부분을 많이 쓰면 되겠습니다. 단위근 검증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적정 시차는 VAR SOC라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변수가 2개일 때, 변수가 3개일 때 적정 시차 선택을 위한 모형을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때에는 이 VAR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스테이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명령어가 되겠는데, 적정 시차를 선택을 할 때에는 이처럼 적정한 시차를 나타내는 곳에 플러스 스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 통계량에 하면 이것이 1기가 적정 시차이다, AIC 통계량에 하면 3기가 적정 시차이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AIC 통계량을 이용해서 이 모형 같은 경우 적정 시차를 2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적분 검증. 여러 개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서로 공적분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미래에도 그러한 공적분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차분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분 검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공적분 검증에서도 이렇게 이런 통계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적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런 것들은 ARDL이라는 이런 통계를 통해서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스테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명령어이기 때문에 만약 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면은 이 명령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한 다음에 ARDL 명령어를 수행을 하면은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불안정한 이러한 시계를 가지고 모형을 구성을 했을 때에는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이라는 것을 추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VEC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벡터 에러 커렉션 모형을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VAR 처음 시작할 때 일단 VAR 베이직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 모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것들을 미리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모형이 내가 입증하려고 하는 이런 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미리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VAR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차를 2 또는 3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 사례에서는 시차를 4개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VAR 모형을 추정을 했습니다. 만약 시차를 2를 하고 싶을 때는 1부터 2까지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추정이 되고, 그 다음 이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그랜저 코잘리티 테스트를 역시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을 구하고, 그 구할 때 이 20개 스텝에 대해서 구한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충격이 주어졌을 때 약 20년 동안의 충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을 추정을 해서 리절트 1이라는 걸로 보관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을 그래프로 4개를 그린 다음에 A1, A2, A3, A4로 그린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그래프로 합쳐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렇게 합쳐지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화면에서 직접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문서로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래프 엑스포트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EMF, Enhanced Meta File 이런 형태로 내보내게 되면은 나중에 이 그래프를 직접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처럼 Export EMF 파일, Enhanced Meta 파일 형태로 내어 보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나중에 재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변수 모형에 대해서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총요소 생산성과 자본 축적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벡터 오토 리그레션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나라를 동시에 살펴볼 경우에는 패널 VAR 모형을 사용을 해야 되고, 한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는 그냥 이 스테이터에서 제공해주는 VAR 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패널 VAR 모형은 스테이트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용자들이 만든 그러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